봅시다.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부터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내가 언급한 적은 있을 거야. 언급한 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을 배우는 이유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부터 해보면 이 단원의 순서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를 먼저 셀 것이고 그 수를 셀 줄 알면 이것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이 분포표를 이용하든가 아니 연소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분포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어떤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를 그래프로도 이렇게로도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프로도 이렇게 어떤 값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표현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이 두 번째였어요. 이게 확률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당연히 통계를 낸 거지. 통계를 내서 뭘 할 건데 이제 추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이 추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포함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만을 떼어냈어. 얘를 표본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임의로 뽑아내게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임의로 확률이 다 똑같게끔 뽑은 거야. 오케이? 얘를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집단은 이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만 이 표본 집단 어떤 표본만 딱 뽑아가지고 이 조그마한 집단만을 조사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료가 모집단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봤더니 모집단이 어떨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추정을 하는 거야.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겠습니다라는 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야. 근데 나는 무엇만 조사하겠습니다? 이 표본 집단만 조사하겠습니다. 이게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뭐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선거잖아, 선거.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오케이? 뭐 너희들은 아직 선거를 참여를 못하니까 나도 이제 선거를 몇 번 참여 안 해봤지만 별로 안 해봤어요. 아직 어려서 생긴 것만큼 어려요. 미안. 근데 아무튼 그 총선을 봐보면 너희들이 선거에 봐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 어떤 얘기가 적혀 있냐면 뭐 신뢰도라는 게 적혀 있고 오차 범위라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표본 집단을 조사를 했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신뢰도와 오차 범위예요. 오케이? 얘는 조금 이따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일단 핵심적인 게 뭐다라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능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요. 죽어다깨나 수능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와. 혹시 5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통계적 추정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무조건이야. 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통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니까 무조건 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풀 거야. 근데 푸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외워서 풀 거거든. 그 원리를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외워서 푸니까 그냥 공식 외워서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출이 어떤 추출이 있을 거냐면 당연히 복원 추출도 있고 비복원 추출도 있지. 복원 추출이다라는 것은 한 번 시행한 것을 다시 넣었다가 또 시행하는 거지. 근데 비복원 추출은 뭐예요? 한 번 시행했던 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이야.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 표본 집단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표본 집단하고 모집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표본 집단이랑 모집단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 예를 들어서 할 건데 우리가 사면체가 있어요. 사면체가 1, 2, 3, 5, 7이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사면체가 1, 2, 3, 5, 7 이 숫자가 적혀 있을 때 밑면에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밑면에 나오는 숫자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면 밑면이 1이 나왔을 때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지. 정사면체로 잡으면 3일 때 4분의 1이 될 거고 5일 때 4분의 1이 될 거고 7일 때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평균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 있겠지만 대칭적이네. 그래요? 4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평균 뭐가 돼요? 4가 돼요. 오케이? 평균은 4가 될 거예요. 평균은 4라고 구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줄 건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더 쉬워요. 왜냐면 3-4가 마이너스 1, 1-4가 마이너스 3 이놈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분의 3, 1, 3, 1 20이 되는 거네. 그래서 5가 되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평균이 4고 분산이 5예요. 오케이? 평균이 4고 분산이 5야. 근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서 표본이라는 게 등장해요. 표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2인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표본이 있으면 표본의 크기 2라고 할게요. 표본의 크기가 2다라는 것은 이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모집단이 있었는데 표본 집단이 있지? 표본 집단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표본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왜 여러 개 있을 거냐면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냐면 1, 1 이렇게 나오는 두 개를 뽑는데 1, 1 나올 수 있지. 1, 3 나올 수 있지. 1, 5 나올 수 있지. 그지? 그것들의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합시다. X바라고 쓸 거예요. X바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에요. 오케이? X바야. X바는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1, 3, 5, 7이 뽑혔을 때 1, 3, 5, 7이 뽑혔을 때 1, 1 뽑았을 때 평균 1이지. 1, 3 뽑혔을 때 평균 2지. 3이지. 4지. 그지? 1하고 7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평균이 2고 3이고 4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쭉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만들어 줄 거냐면 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X바에 대한 분포인데 1, 2, 3, 4, 5, 6, 7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확률 X바에 대한 확률. 그러면 얘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확률 총합 1이네.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할 거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표본 평균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표본으로 잡았을 때 평균이고 이 두 개를 표본으로 잡았을 때 평균이지. 이놈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이지.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잡아줬더니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4에 대해 대칭이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4가 되는 거네. 그 다음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도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으로 구할게요. 그게 더 쉬울 거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인데 뒷부분은 그냥 안 할게. 어차피 곱하면 똑같은 수 나오니까. 그러면 봐봤더니 16분의 9, 1, 4, 4, 2, 8, 1, 3,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계산해봤더니 2분의 5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이거 2분의 5 되는 거 보여요? 2분의 5 되지? 그지? 20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야. 우리가 이걸 지금 그냥 주어진 값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무엇을 기억해라 라는 게 핵심이냐면 이거야. 모평균, x에 대한 모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런 분포가 있어요. 이럴 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아까쯤에 뭐였어요? 2였으니까 2분의 원래 5였지? 분산이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이거 내가 이제 그냥 이제 이게 증명이 안 되고 엄밀하게 증명을 안 하고 이거 귀납적으로 보여줬잖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평균에 대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들이야. 표본 평균들이라고 하자. 오케이? 어떤 표본을 뽑았더니 그거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어떤 표본을 뽑았더니 그놈의 평균 어떤 표본 평균을 뽑았더니 표본을 뽑았더니 그거의 평균 x바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개 있겠지? 여러 개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에 대한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오케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이에요. 오케이?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했지? 그렇지? 이거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할게. 통계적 추정하면 좀 더 다시 언급할게.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 x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게 이제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의 크기가 n인 이미 추출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예요. x바에 대하여 무엇이 성립하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x에 대한 분포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x에 대한 분포가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요.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곳에 대한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는 무엇을 따를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게요. 뭐라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오케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평균에 대한 분포예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야. 얘는 n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건데, 이거야. n이 충분히 크면이에요. 그냥 커. 너희들이 이제 괜히 주어질 거란 말이야? 100, 200, 300 이렇게 막 주어질 거야. 10,000 이렇게 주어지면 크지? 큰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잘했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합시다. n이 충분히 크면 x는 뭐를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야.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야. 원래 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거나 n이 충분히 크면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예요. 오케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봐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야.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이거 이미 추출에 대해서 x바 표본 평균을 각각 이거라고 잡았지?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거를 따라주세요 라는 건데 정규분포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면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이 분포도 정규분포 따르겠어요? 맞겠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달라. 표본의 크기가 달라. 평균은 어떻게 돼요? 똑같지.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따르고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m도 되고 얘도 m이 되는 거라서 원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네. 오케이? 이거 아까 취미한 거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그거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크기 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라면 얘는 뭐야? n1 시그마 제곱 n2 시그마 제곱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산이니까.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크게 보일까? 이거 사라지고 n2, n1 넘어가면 당연히 이거 반대가 되겠지. 틀렸지? 당연히 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봅시다. 당연히 분산으로 생각해보자. 분산이 우리가 계산이 쉬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1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n2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렇지? 근데 n1이 뭐가 되는 거냐면 4n2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그마 표준편차 각각 구해봅시다. 표준편차 구하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표준편차 구해주면 n1에 대한 표준편차 뭐가 돼요? 2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봐봐. 얘는 이거에 몇 배 해준 거예요? 2분의 1배 해준 거예요? 얘는 이거에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너희들이 공식으로서 기억하라. 라는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들에 대한 이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모집단에 뭐 구하면 돼? 분산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 구해봅시다. 평균이랑 분산.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6분의 1인데 6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제곱에 대한 평균 3분의 4, 2분의 0, 6분의 1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뺀 거예요. 제곱의 평균은 이거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한 게 이거잖아.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계산해 봤더니 얘는 6분의 뭐가 되냐면 8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안 된다. 왜? 얘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로 통분합시다. 12분의 1로 나타내 봤더니 4, 16, 2 마이너스 1 아니네. 3 곱해야지. 그러면 12분의 15 4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라고 했어요? 1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시그마의 제곱 16분의 4분의 5 그렇지? 그래서 30, 64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제 더 풀고 모평균의 추정으로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모집단의 크기가 9인 표준 이미 추출한 x바가 있고 y 표본 평균을 미안 오타가 좀 있었네. y바라고 하자라는 거야. y바라고 하자. y바가 없네. y바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상수 a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에 대한 분포가 n 0 4의 제곱이었는데 당연히 x바에 대한 분포는 크기가 9였으니까 뭐가 돼요? 평균은 똑같고 9분의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서 정규 분포는 어떻게 써주라고 했냐면 표준 편차에 대한 제곱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실수가 적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y에 대한 분포가 지금 뭐냐면 3, 2의 제곱인데 y바에 대한 분포는 당연히 평균은 3이고 n의 크기 뭐였어요? 16이었어. 그러면 16분의 2의 제곱. 즉 뭐가 될 거냐면 3,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분포를 이룰 거야. 그때 확률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거 이제 확률 표준화 시켜주면 되잖아.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표준화 시켜주면 z다라는 것은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z가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y바에 대한 분포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a보다 더 작대요. 얘도 표준화 시켜줘야겠지? z는 작거나 같다 뭐분의 2분의 1분의 a-3이에요. 그러면 이제 p가 z가 작거나 같은데 계산해 봤더니 이거 2가 곱해지니까 2a-6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림 그려봐. 반드시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거잖아. z에 대한 분포 이거 너무 안 반듯하지? z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평균이 0이고 뭐보다 4분의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이랑 이거보다 작을 때 확률이 같아야 돼요. 이거보다 작을 때 2a-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아야 되지. 정확히 대칭적인 거잖아. 그러면 2a-6은 뭐가 돼야겠어요? 4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럼 2a는 4분의 27이 되는 거고 a는 8분의 27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모집단이 이러한 분포를 이룬다.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분산이 이렇게 되면 표본 집단에 대한 분포 또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분포에 대한 분포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지? 근데 이 모집단이 분산이 4의 제곱이었으면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9분의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대칭적이다 라는 거예요.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걸로 풀리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칭적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마지막 내용. 뭐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에요. 오케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은 이거야.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데 한 자료만 표본 하나만 조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랑 신뢰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X바에 대한 얘가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여러 개의 자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지? 표본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건데 이놈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놈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야. 오케이?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뢰도다라는 거야. 신뢰도가 혹시 90%예요. 오케이? 신뢰도가 90%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이 실제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야. 좀 더 지우고 다시 할 거야.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이게 모집단 평균이야. 오케이? 근데 표본 평균을 했더니 표본 평균이 이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기준점으로 더 크거나 작은 어떤 범위를 줄 수 있겠지. 딱 표본 평균이 이 모집단의 평균이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이 표본 하나를 가지고 어떤 구간을 준 거야. 오케이? 근데 표본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근처에 값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갖는 값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갖는 값도 있을 것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는 값도 있을 거야. 구간을 이렇게 다 준 거야. 이건 좀 이제 포함되게 될 것 같은데. 포함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신뢰도 90%는 이거는 이 얘기예요. 자료들이 100개 있다면 원래 신뢰도에 대한 어떤 구간을 줬어. 신뢰 구간을 줬단 말이야. 이 구간 안에 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0%다라는 거예요. 100개의 자료 중에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90%입니다라는 게 신뢰도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개념 설명할 때 유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90%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바꿔 써볼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우고 다시 씁시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분포 위에다 이제 적을게요. 정규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스몰 x바라 하면 넘어가 버리네.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에요. 오케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공식처럼 외울 거예요. 신뢰도 95%라고 했으면 이거의 신뢰 구간이야.
그러면 어떤 값이 주어지냐면 이런 값이 주어져요. 표준화했을 때 1.96, 0.95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이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한번 유도해 볼 거야. 오케이?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퍼센트가 95%다 라고 했지. 그 말은 어떤 자료 중에 이렇게 될 거야. 확률인데 실제적으로 모집단하고 X바하고 이 차이가 9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0.9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X바에 대한 분포에서 생각했을 때 이 차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곱해져야 9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X바까지 이 차이가 95%, 될 확률이 95%가 되려면 이러한 분포를 이루는 거니까 X바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으로부터 X바까지, 실제 구하는 X바야, X바2가 오케이? 이 차이가 95%다라는 것은 이 표준 정규 분포로 Z에 대한 분포로 바꿨을 때 0이고 1.96까지가 마이너스 1.96까지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0.95%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확률이 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가 신뢰 구간이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m-x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요. 오케이? 그러면 m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얘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 값 있잖아. 문제에 따라 달리 줘요. 혹시 문제에서 2라고 줬으면 얘 다 뭘로 바꿔야 돼요? 2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알겠어요? 당연히 뭐 이제 신뢰도 몇 퍼센트도 나오냐면 신뢰도 몇 퍼센트도 나오냐면 99%도 나와요. 당연히 90%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Z에 대한 이 확률이 나와. 2.58이거든. 오케이? 이 표를 이용하면 뒤에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0.99예요. 그럼 얘가 이제 X바에 대한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고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신뢰 구간에 대한 길이도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도 있어요. 오케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지. 길이는 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잖아. 그럼 이거 이놈의 2배가 되겠어요? 그래요? x바 사라지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신뢰 구간의 이 밑에 거에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럼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이 공식만 외우면 끝나요.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송리의 무게가 m, 표준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x바였대. 그때 신뢰도 99%로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이거 뭐야? 그대로 넣어주면 돼. x바 마이너스 2.58 이거 2배 하면 0.99 되잖아. 이거 2배 하면 0.99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58 루트 64분의 시그마 뭐예요? 40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m이고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64분의 40이에요. 그러면 이제 C의 값 뭐가 되는 거예요? C의 값 바로 나왔지? 2.58의 8분의 40. 5 곱한 거니까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쉽지?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밑에 거 봐봅시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꾸 물어봤네?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2에 Z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가 신뢰도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할 건데, 봐봐. 신뢰도가 일정할 때, Z 알파의 값이 일정할 때네. 그렇지? 그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지.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자는 이 전체의 값은 커지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작게 하면 신뢰도 길이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요?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춘다라는 것은 이 값이 낮아진다라는 거지. 이 공간이 짧아지니까 이 확률이 작아지는 거야. Z값이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잠깐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이 값도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지.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진다라는 거야.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길이는 작아진다. 맞아요? 맞아요. L의 값은 작아지는 거야. 이게 길인데.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면서 Z의 값은 키우면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얘가 더 빨리 커질지 얘가 더 많이 커질지 모르지. 그러면은 길이가 길어진지 작아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될 거고, 다음 시간에